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세 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어주시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전력이 4월 들어 4거래일 빼고요. 매일 올라갔습니다. 오늘 종가가 25,300원, 작년 3월 전고점과는 무려 150원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왜 이렇게 올라왔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6개의 분기가 연속으로 이제 흑자가 찍히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자, 이제 적자 기업이라는 오명은 다 씻은 모습입니다. 이 기저에는 현재 유가와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한 게 주된 포인트가 현재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관세 무풍지대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전에 이제 탈원전을 선언했었죠. 하지만 이쪽에서 이제 원전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날씨가 오늘 확 더워졌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이 얘기 일단은 실적 이야기가 제일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연속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실적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 4분기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던 계기가 좀 됐던 점이 산업용 전기를 9.7% 정도 인상했고요.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의 이익 개선으로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됐던 부분들, 이 기조가 이번 1분기에도 동일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특히 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높아진 이유는 유가라든가 LNG 가격이 1분기 평균 전체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점, 이 부분은 고정비 부분에서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일부 좀 완화됐던 부분들이 이번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증가 요인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기조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일부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이 애프터마켓에서 50일 신고가를 좀 경신했습니다. 25,300원을 좀 터치하고 오늘 마감을 좀 했는데, 당분간 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 여기서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더 보여준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익 기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뭐 고정비 부담이라든가 그 이외에 연료 판가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크게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 주가를 좀 제한시켰던 가장 큰 원인이 작년 기말 기준에서 이 누적 부채가 205조입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좀 환산했을 때 이자 비용이 2조 8천억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좀 줄이지 못한다면 고질적으로 수익 지표가 계속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좀 훼손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얼마만큼에 대한 부채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가,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감소 요인이 수급의 연속성 내지는 주가의 연속성에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근거로 보셨을 때 변영인 대표님은 지금 한국전력의 상승세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추정치가 4분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단순한 어떤 전망보다는 1분기 고정비 데이터에서 일부 좀 확인됐던 점들이 실적의 기대치로 좀 남아있고, 일단 뭐 월봉 주가를 보면 2016년도 5월이 63,700원대 대비해서 뭐 주가가 지금 그렇게 과거의 저점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력이 아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던 이 고질적인 또 부채 비율을 감소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통한 펀더멘탈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한국전력의 첫 번째 과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지금 이제 뭐 한국전력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한다고들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좀 잘 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추가로
지금 스튜디오나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네. 무더위 포인트도 한국전력의 주가 모멘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계절적인 요인의 흐름을 좀 많이 타는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최근에 날씨가 좀 급격하게 더워짐에 따라서 이 한국전력, 그러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전 상승세를 약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방어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는 이제 관세 영향 속에서 그 영향을 좀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업종과 섹터에 수급이 많이 따라붙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흐름을 좀 이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역시나 뭐 전기, 뭐 수도, 뭐 가스 아니면 또 뭐 음식이나 의약품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죽지 않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는 방어주 역할을 매번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한국전력의 흐름, 그러니까 최근의 한국전력의 흐름 저는 충분히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료비가 절감됨에 따른 그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거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 또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꾸준한 수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 여름 벌써부터 이렇게 좀 큰 더위가 오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 수요로 잡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 안 그래도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나름 탄력을 잘 받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재료가 붙는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상에서도 직전에 고점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대를 막고 있는 상황에 거래량까지 붙어주고 재료 붙어준다라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타이밍을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또 연속적인 흐름 좀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주 매니저님한테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로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시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기세 인하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한국전력 주가도 직격탄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 말씀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따라다니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책적인 리스크가 좀 일부 따라붙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묵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정책적인 리스크에 있어서의 흐름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뭐 연료비 절감에 대한 모멘텀만 보시되 추후 흐름을 보실 때는 좀 정책적인 분위기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움직임도 체크 포인트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미국의 정책 발표 앞두고 하나솔루션 강세 왜일까요? 지난주 목요일 미국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면세 품목에 포함시키면서 자, 우리나라 태양광 섹터에 모처럼 볕이 좀 들었습니다. 해뜰 날이 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당시 주목받은 건 OCI 홀딩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봤더니 시장이 선택한 건 한화솔루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폴리실리콘 쪽으로 직접적으로 면세를 줬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있는 OCI 홀딩스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다 했지만 차이는 역시나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냐 없냐에서 갈려졌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지아주에 이 솔라허브라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OCI 홀딩스는 갖고 있진 않고요. 추진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선택은 미국 공장 유무를 가지고 하나솔루션을 선택한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변영인 대표님, 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게 미국 공장 유무로 지금 갈린 건지 아니면은 하나솔루션 최근에 뭐 한화 그룹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붙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그룹주에 대한 영향도를 좀 감안해 보면 사실 하나솔루션이 그런 뭐 미국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을 사실상 좀 받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것은 맞고요. 미국의 저 공장 보유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이 하나큐셀이 미국 내 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이 정책 스탠스가 좀 변화되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지금 점진적으로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때 그린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수익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해당되는 원인들은
중국의 이 저가 웨이퍼라든가 이 폴리실리콘에 관련된 공급량 그리고 모듈의 공급량들이 하나 솔루션의 어떤 이익 기조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졌고 이 부분이 작년 기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 이 모듈 제품에 대해서 70%의 관세 부과를 좀 하면서 이 상반기에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미국으로 좀 유입이 됩니다. 이 부분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뭐 해당되는 어떤 노이즈 내지는 정책 이슈가 주가에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를 유예시키거나 좀 면제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중국에 관련된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들이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입지들은 뭐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번 1분기 실적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는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당분간 하나솔루션의 실적 개선이라는 관점의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변영희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제가 아까 소개는 시장의 선택은 하나솔루션이었다. OCI 홀딩스가 아니고. 네네. 거기에 좀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OCI 홀딩스가 좀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모듈과 소재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소재 가격 변동은 사실 중국이라는 이 경쟁 그리고 그 이외에 제3국의 경쟁 요소들과 좀 대비해 봤을 때 OCI가 좀 독보적인 어떤 공급량들 좀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하나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어떤 이 수요가 유지가 좀 된다는 전제 여기에 대해서 가격의 어떤 이 저해 요인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올해 태양광 모듈의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되는 요인들은 이 OCI에 대비해서 이익률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좀 비교 지표를 보면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중국으로 인한 이 이익 훼손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당히 좀 이 이익을 좀 개선시키거나 해당되는 어떤 실적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한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준다면 네. 저는 뭐 지금 구간에 뭐 저가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부 그리고 2분기에 관련된 전망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공장 말고도 플러스 포인트로 볼 만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이냐, 이제 뭐 웨이퍼냐, 모듈이냐, 현재로서 모듈의 가격 경쟁력이 좀 더 있어 보인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흐름을 추세로 태양광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섹터 자체를?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랑 비슷하게 약간 좀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요 후보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탈원전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좀 밀어내고 그러니까 다시 원전 시장을 좀 끌어오고 싶어하는 분위기 좀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 시장의 추세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살짝씩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꺼낸 것도 없다 보니까 당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일단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뭐 일부 기초 소재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제외한다 이런 이슈로 일단 수급을 좀 끌어안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단 미국에서는 K 태양광의 입지가 적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큐세 같은 경우에도 뭐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밸류 체인을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 싶을 정도로 사실 미국에서는 굳이 하나솔루션, 하나큐세를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해서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더욱더 이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대놓고 좀 비판을 해오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뭐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그런 언급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또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꺼낸다라 그러면 언급을 꺼낸다라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반납하고 다시 한번 더 일시적으로 좀 눌리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사실 태양광 시장이 조금 더
멀리 봐야 되는 건 미국과 유럽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시장에 있어서의 이 정치적인 리스크, 언제 언급할지 모르는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국가가 어떤 특정인의 인물의 언급으로 인해서 뭐 모든 사업들 다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뭐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좀 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판은 깔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의 모멘텀은 일단 관세 이슈 하나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기준 잡고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성호준 매니저님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장기가 태양광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지금 AI 때문에 전력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그 전력원들을 지금 미국은 사실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워낙에 이쪽 신재생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빅테크들은 거의 다 지금 신재생 쪽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전력원을. 그런 게 이제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하나솔루션이 또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은 나름 성장주입니다. 기대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말씀을 좀 동의를 좀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AI 시대가 계속 급변하게 나옴에 따라서 최근에도 뭐 오픈 AI 챗 GPT에 대한 이 사진 바꾸는 거에 대한 전력 수요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니 그러면 사진 한 장 바꾼데도 그렇게 전력 수요가 크게 들어간다라 그러면 앞으로는 더 크게 이 시장을 좀 더 크게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은 원전 쪽을 좀 먼저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쪽 순서가 있네요. 그럼요. SMR을 좀 먼저 보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까지도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두루두루 다 써야 되는 상황이나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 시작한 지 2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우리나라 조기 대선에 대한 리스크 있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태양광 조금 뒤에 보시고 그 이후에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그 변희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섹터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지금 매수 포인트는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지금 너무 오른다고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행정수도 공약에 세종시 관련주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뭐 정책 테마가 뭐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 여야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사실 정책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여기가 돼도 고민 안 해도 되고 여기가 돼도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성신양회, 계룡건설 상한가 같고요. 그 밑에도 상한가에 버금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변영희 대표님, 네. 여기도 이제 당연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잘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본다면은 뭐 AI 100조, 무료 한국형 챗 GPT, 뭐 K컬처 다양한 이야기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희망 걸어볼 만한 타이밍입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학습 효과가 좀 있었죠. 우리가 이전 대선에서도 사실 뭐 단골 손님이다라고 좀 불리는 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뭐 공약들, 여권과 야권을 좀 막론하고 뭐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던가 국회를 좀 이전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좀 세분화가 좀 됐는데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이게 현실화가 좀 되지 못했고 정책에 대한 공약이 좀 지켜지지 못했던 점들이 과연 수급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으로 좀 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조금 행정수도를 좀 이전시키는 그런 절차라면 다시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 국회에서 좀 통과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에 대한 과정을 감안했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좀 현실화가 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 기대감으로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연속성으로 좀 본다면 저는 세종시 행정수도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 내지는 일시적인 수급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네. 그걸로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단기와 일시적인 포인트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단답으로 성호준 매니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세종시 관련주 해서
전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딩 전략, 뭐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혹은 후발주자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한 120% 정도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송시 관련주에 대한 느낌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를 저는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많은 섹터들이 순환매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만 가겠지 싶었는데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포모 현상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항상 시청자분들이 들어가시면 고점에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데 특정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정책대로 그 공약대로 간다라 그러면 그 제가 봤을 때도 단순히 지금 입장에서는 이 급등락에 대한 움직임 이거는 단순히 충청권 표심 잡기 위한 어느 정도 공약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계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그에 대한 수혜가 끌려 나온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테마성의 종목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테마성 종목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어쨌든 조기 대선 전까지는 이 정책 관련주와 정치인 테마주가 계속 급등락을 가져갈 텐데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물론 전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지금 잡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가 아직 크게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종목들이 좀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암호화폐 시장, 토큰 증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살짝 이야기 나왔다 들어간 원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에서 지금 살짝 밀어붙이고 있는 이 양자암호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저는 사실 이런 재료들도 충분히 정책 테마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관련 종목들이 저는 아직까지 힘쓰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들,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부 종목들은 시세 분출했지만 그대로 음봉 마감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즉 그 섹터까지 수급을 끌어안기는 좀 시장 힘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끊기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차마 가져가지 못했던 섹터들로 수급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굳이 보셔야 된다면 아직 수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섹터를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성호준 매니저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세종시 관련주들은 양당에서 이제 충청도 표심과 관련돼서 정책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정책 테마, 정치 테마 해서 올라간 시간이 지속된 시간이 꽤 됩니다. 지금 거의 2주가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 지금이 딱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항상 생각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성호준 매니저님 네. 또 이제 투자 포인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어서 또 이야기 풀어드릴 건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하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정책, 정치 테마주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이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벌써 하준 BMW님이 채팅창에 무료 방송 공개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정치, 정책 테마 대응 방법은 하나다. 아, 이 하나. 오늘 방송에서 얘기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무료 방송 가셔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와 성하준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